자, 여러분들 그 시장에 돈을 푼다는 개념, 시장에 돈을 푼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론적으로 일단은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요거 부채 문제까지 제가 이론적으로 일단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채권이라는 개념을 일단은 이해하셔야 돼요. 채권. 자, 채권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요겁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가 B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여러분 이제 돈 많이 빌려 보셨잖아요, 그죠? 돈을 빌려주고 B는 A한테 돈을 빌려 받으면서 다달이 원금과 이자를 주게 되죠. 예. 실생활에서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서 뭡니까? A하고 B 상호간에 뭐를 써요? 차용증 같은 걸 쓰죠. 돈을 빌렸다라고 하는 차용증 같은 걸 씁니다. 이 차용증 안에는 어떤 것이 화체돼 있느냐, 화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겁니다. 내가 1금 100만 원을 빌리고 연 이자로 예를 들면 뭐 1%를 준다, 10%를 준다 라고 이렇게 적적, 이게 뭡니까? 이게 채권이에요. 이게 채권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걸 채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차용증 이꼬르 채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편히 돕기 위해서 채권 이꼬르 차용증이라고 일단은 이렇게 표현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해가 확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채권을 국가에서 발행을 하면 뭡니까? 이게 국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죠? 공채가 되는 거고요. 국공채라고 합니다. 공채가 되는 거고, 사기업에서 발행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채예요, 사채. 이게 사채입니다. 개인 사자를 써서 개인이 빌려주는 것도 사채라고 하고요. 사기업에서 빌려주는 것도 사채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국채에 관한 거를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국채. 여기서도 지금 아까 앵커님께서 요약본 말씀하실 때 국채 문제, 부채 문제라고 했거든요. 이게 같은 겁니다, 이게 미국은요. 자, 왜 같냐면 보세요. 정부, 중앙은행이라고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그 우리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장에 돈을 푼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돈을 푼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은행 이제 금고에서 돈을 꺼내 가지고 시장에다 뿌린다라는 행위가 아닙니다. 시장에 돈을 뿌리는 행위, 그리고 시장에 돈을 푸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국가에서 뭐예요?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뭐라고 합니까? 국채라고 하죠. 국채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국채를 발행해서 예를 들면 국가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요거를 기업들한테 팝니다. A, B, C라는 기업들한테 팔아요. 뭐를요? 국채를. 자, 이 국채에는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냐면 우리한테 1억을 빌려주면 우리가 1년에 1%씩 이자를 주겠다. 언제까지? 뭐 1년, 3년, 5년, 10년, 30년 등등 여러 가지 기간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국가나 정부, 중앙은행이 어떤 창고에 돈을 이만큼 쌓아놓고 시장에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국가는 정부는 국채라는 이 차용증을 발행을 해서 예를 들면 삼성, LG, 뭐 한화 같은 기업에 이 채권을 파는 거예요.
우리한테 1억을 빌려주면 우리가 연이자 1%로 해서 이자를 주겠다. 5년만 빌려달라. 이게 뭡니까? 5년 만기 국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는. 이게 뭐예요? 3년 만기 국채, 10년 만기 국채, 30년 만기 국채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국가가 채권을 팔고 돈을 받아요. 그래서 이 1억 A, B, C한테 1억씩 받아서 3억이라는 돈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까? 국가가 이 돈 가지고 뭘 할까요? 쟁여놓지 않겠죠. 사회 간접 자본 같은 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도로를 깔고 항만을 건설하고.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뭐예요? 자, 국가가 정부입니다. 뭐 중앙은행이 될 수도 있어요. A, B, C 기업에게 1억씩 받아서 총 3억을 받아서 이걸 어디에 투자해요? 도로를 깔고요. 철도를 깔고요. 항만을 깝니다. 자, 그럼 여기에 투입되는 자원이 있겠죠. 노동이 있을 수가 있고 건설 설비가 있을 수가 있고 뭐 땅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원에 투입을 하면 국민들이 여기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받겠죠. 자, 설비를 사서 철도를 건설해야 됩니다. 그럼 이 설비 업체에 돈을 지급하고, 자, 설비 업체는 이 설비를 제작하기 위해서 뭡니까? 기본적인 물품들을 사고 설비를 제작하기 위해서 노동을 쓰니까 이게 인건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국가, 정부, 중앙은행이 채권을 기업한테 팔아서 이 돈이 다시 어디로 갑니까? 국가에 귀속되면서 가계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주체는 국가, 정부죠. 가계,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돈이 돌고 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시장에 돈을 푼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시장에 돈을 푼다. 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시장에 돈을 푼다. 시장에 여러분들 창고에서 진짜 돈을 가지고 시장에다 돈을 던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국가가, 정부가, 중앙은행이 국채를 발행해서 시장에 돈을 푸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게 거의 모든 자본주의 나라의 시장에서 돈을 걷고 시장에 돈을 푸는 프로세스, 정방향 프로세스라고 일단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국채를 발행을 해서 시장에 돈을 풉니다. 자, 근데 미국이 뭐가 문제냐, 그러면. 미국이 뭐가 문제냐. 코로나 이후로요. 코로나 이후로 국채 발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국채 발행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하면 긍정적인 효과는 뭐예요? 긍정적인 효과는 시장에 돈이 풀린다.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기 때문에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이거는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긍정과 부정, 단점. 시장에 돈이 풀리니까 뭐가 발생을 하겠어요? 유동성. 그렇죠. 유동성이 발생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부정적인 효과. 자, 그리고 미국이 지금 굉장히 이 국채 때문에 어려운 게 뭐냐면,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용증하고 똑같은 겁니다. 국가에서, 정부에서 A, B, C라는 기업한테 돈을 빌린 다음에, 공짜로 빌리면 공산국가입니다. 뭐를 줘? 이자를 주죠. 그러면 국가가, 정부가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생을 시키면 뭐가 많이 나가요? 이자가 많이 나가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대출을 많이 받으시면 한 달에 원리금 많이 내시잖아요. 똑같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기업들한테 혹은 다른 나라한테 국채를 팔면서 공짜로 돈 빌리지 않습니다. 공짜로 돈 빌리면 이건 뭐예요? 공산국가라니까요. 그래서 이자를 줘요. 그러면 정부도 매년 뭐가 늘어요? 이자 비용이 늘어요. 이게 문제예요. 저번 주에 제 방송 보신 분 제가 셧다운이라는 거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제 모든 방송은 이 톱니바퀴처럼 굴러갑니다. 셧다운은 뭐라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까? 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못 준다. 이때 이 공무원은 뭐예요? 경찰서, 소방서 등을 제외한 관공서.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못 줘서 관공서가 셧다운이 뭐예요, 여러분? 문 내린다라는 거잖아요. 관공서가 문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셧다운입니다. 그럼 셧다운, 미국이 셧다운 얘기가 1년에 두세 번은 나옵니다. 왜? 매년 내야 되는 이자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면 자, 이 이자를 어떻게 갚을 것이냐? 어떻게 갚겠습니까? 우리네 삶하고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삶하고 똑같아요. 직접적으로 일단 표현을 해드릴게요. 카드값 이번 달에 못 막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카드로 막아야 되죠. 현금 서비스 받아야 돼요. 카드론 받아야 됩니다. 집 담보대출 받아야 되거든요. 카드깡 해야 됩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미국이 지금 이 이자를 십수년 동안 어떻게 충당을 해왔느냐? 자, 공화당과 민주당이 부채 한도 협의를 합니다. 왜 협의를 해야 되느냐? 미국은 쓸 수 있는 돈, 그러니까 부채 한도를 꼭 협의를 해서 늘려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늘려야죠. 안 늘리면 지금 국가 부도납니다. 부채 한도 협의를 해요. 근데 매년 이게 협상이 잘 안 돼요. 그 데드라인 오면서 그나마 어거지로 협상을 하거든요. 자, 이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이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부채 한도 협의를 해서 지금 부채가 목구멍까지 찼는데 더 늘리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이자 충당을 위해서 돈을 만들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매년 발생하는 국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해서 시장에 돈을 뿌렸어요. 그럼 그 부작용이 뭐예요? 매년 이자 비용이 늘어나요. 그럼 이 이자를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창고에 돈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니까요. 뭡니까? 이 이자를 내야 돼요. 얘네들도. 그럼 뭐예요? 돈을 만들어야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만든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국채를 또 발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갚는 요 악순환입니다. 지금 미국의 악순환이에요. 이게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도 국채 발행해서 이렇게 왕왕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원래는 뭐라고 할까요? 좋은 방법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요. 예,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뭐냐? 이자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뭐예요? 부채 한도, 부채가 국채를 발행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고 국채 발행이 뭡니까? 곧 국채를 발행한다는 뜻이 뭐예요? 빚이에요, 빚. 이해되시죠, 여러분? 빚이잖아요. 돈 빌려달라. 그럼 내가 이자 주겠다. 뭡니까? 우리가 다달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빚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뭐예요? 굉장히 심각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습게 보시는 게 아닌 게 미국의 부채 한도 협의는요.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뉴스에 계속 나오고 그 뉴스에 나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론적인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의는 한 열흘 정도 전에,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전에 극적으로 일단 또 협의가 됐는데 이거는 시간 끌기용입니다. 지금 시간 끌기용, 시간 끌기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채 한도 협의에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 뭐예요?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을 한다. 국채를 발행해서 뭡니까? 이자 비용을 내고 있다. 근데 지금 뭐예요? 이 국채에
국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이 국채 매입이나 혹은 국채를 파는 행위를 통해서 시장에 돈의 양이죠. 이게 뭡니까?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유동성을 지금 조절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미국의 국채, 부채 이거는 하나로 그냥 일단은 보시면 되고 이것도 굉장히 지금 스탠스를 취하기가 어정쩡하다. 예. 자,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거랑 똑같거든요. 미국 금리랑 똑같아요.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지금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시장에 돈을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뭐하고 안 공급하기도 뭐한 상황이에요. 왜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조건 공급해야 되는 입장이고 저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돈을 공급해버리면 어때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2.0까지 왔어요? 안 왔어요. 지금 하방 경직성을 띠면서 고물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 또 올라가요. 인플레이션 못 잡습니다. 그렇죠? 자, 돈을 안 풀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지금 각종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와 있고 저 같은 사람은 2년 전부터 경기 침체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럼 뭐예요? 돈을 안 풀어버리면 경기 침체가 진짜 현실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트럼프가 경기 침체 얘기를 하면 파월이 경기 침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밸런스를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밸런스인데요. 속으로 보면 뭡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래서 이게 기술적 분석으로 여러분이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다시 정고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대응을 하실 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일단 대응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정말 2025년에 어쩔 수 없습니다. 경기 침체를 오피셜로 선언하기 전까지는 그냥 대응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선생 기법과 성경 선생 차트를 통해서 리스크 줄여가면서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사실은 제가 채권 얘기하고 국채 얘기만 하더라도 이게 강의가 2시간에서 3시간 강의입니다. 그 이제 20분 만에 하려다 보니까 조금 핵심만 여러분들 일단은 알려드렸고 이거 말 나온 김에 이렇게 하죠. 내일 화요일입니다. 그죠? 화요일 날 제가 이제 공개 방송 내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있으니까 화요일 날 공개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은 채권 교육을 제가 일단 시켜 드리는데 제가 채권 교육 예전에 특강으로 했던 게 있습니다. 특강으로 했던 2시간짜리 있거든요. 이거 2시간짜리 여러분 한 번만 들으시면 여러분들 채권에 관해서 진짜 기본과 기초 다 다지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단언코자 특강 2시간짜리 제가 해드리면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공개 방송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요, 요 특강 링크 제가 일단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아래 참여 방법이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내일 오전에 일단은 요거 무료로 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